드디어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리뉴스가 방송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카르타의 한상재입니다. 지금부터 3월 19일 월요일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도네시아 주간 뉴스 브리핑과 논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는 지방정부 단체장 선거에 몰입해 있기 때문에 2019년 대선 후보 이슈가 좀 뒤로 밀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렇지만 부통령 후보가 누가 되느냐 하는 이슈는 여전히 뜨겁게 달궈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야 이미 조코위 대통령과 프로보 그린드라당 총재가 다 차지해 버린 바 있지만은 부통령 후보는 아직도 결정이 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슈의 핵심에는 유습 갈라 부통령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부통령 후보로 이분이 나오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대선명의 부통령 후보들이 요동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판당의 줄키플리 하산 총재는 엠페르 의장이라는 직분을 이용해서 유습 갈라 부통령도 만나고 PDIP 메가와티 총재도 만나는 등 선제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고스 하리묵디 유도연호, 무하이민 이스칸다르, 그리고 가떤 누르만티오, 하누라당 총재 등 결코 만만치 않은 세력들이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통령 후보 쟁탈전은 그런대로 큰 정치적 이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됩니다. 언제나 혹은 어디서나 선거철을 만나게 되면은 가짜뉴스, 즉 호악이라는 것이 판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지금 호악이 너무 만연하고 있다는 뉴스가 크게 전해지고 있죠. 거의 전부가 SMS라는 휴대폰 인터넷망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은 유튜브까지 등장을 해서 어떤 뉴스가 사실인지 가짜인지 정말 분별하기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광우병 파동부터 수많은 일련의 사건에 대한 가짜뉴스에 시달려 왔지만요. 인도네시아는 지난 2016년 말 모나스 광장 군중 시위부터 아홉 전 자카르타 시장 투옥, 그리고 자카르타 북부 해안가 간척지 허가, FBI 의장과 발리 테러범 석방 등에 대한 가짜뉴스로 지금 아주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선거철이 시작되고 있으니까 가짜뉴스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가짜뉴스 비상사태가 발생했다고 하는 뉴스가 크게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인도네시아 인터넷 SNS 상에 보면요, 대통령과 부통령의 급여를 이번에 크게 인상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소문이 나돌자 곧장 스리물야니 재무부 장관이 그건 거짓 정보일 뿐이라는 것으로 해명을 하고 나왔습니다. 선거철이 되니까 가짜뉴스가 막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 형국이죠. 참고로 지금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급여는 5억 5,300만 루피아,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수당을 다 합친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통령 급여는 3억 6,800만 루피아 이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장관이나 장관급 고위 공직자의 급여는요 9,200만 루피아 선이고, 고위직 정부기관장 급여는 8,800만 루피아 이상, 그리고 일반 판사라든지 대법원 판사의 급여는 7,600만 루피아 정도 간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들의 급여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부패가 넘쳐나고 있는 걸 보면은 참 이해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지난 2016년에 런칭한 바 있는 AIIB, 즉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의 이사진들이 보고루 대통령궁에서 조코위 대통령과 미팅을 갖고 인도네시아의 인프라 지원 사업에 대해서 깊은 논의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AIIB와 인프라의 품질을 높이고 또 준비와 실행 그리고 표준 환경과 안전까지 협력하는 그런 방안을 찾아봤다고 하는 겁니다. AIIB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20개 프로젝트 중에서 인도네시아는 지금 서민주택 건설 사업과 지방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그리고 낙후된 댐들의 정비 사업에 한해서 AIIB가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인도네시아는 향후 AIIB가 인도네시아의 관광산업이라든지 상수도 개발, 신재생 에너지 사업, 또 쓰레기 처리 시설 및 쓰레기를 이용해서 발전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 즉 국가 전략 사업까지도 도움을 좀 줬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인도네시아 정부가 표현했다고 합니다. 미국 US 달러에 대한 루피아 환율의 지속적인 약세 현상이 2주 이상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수출입 분야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지난주 루피아 환율이 13,500루피아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외환 전문가들은 곧 반등을 할 것으로 예측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크게 빗나가고 있습니다. 2월 28일부터 3월 12일 사이에 환율을 보면요. 평균 13,700루피아 정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측을 했지만은 2월 말 현재 보면은 13,707루피아를 찍더니만 3월 12일에는 13,768루피아까지 폭락하고 있습니다. 루피아 가치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인도네시아 수출입 분야에도 큰 충격을 주고 있는 데다가 정부의 외환 보유고도 한 달 새 3,920만 달러나 빠져나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펀디멘탈이 튼튼하다고 하는 인도네시아 경제에 뭔가 이상이 생긴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대 10억 루피아를 상한선으로 하는 외환 출입 규정을 마련하고 오는 2018년 9월 3일부터 이 법을 적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비교적 외환 입출이 자유로웠던 인도네시아도 이제부터는 좀 어렵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러분도 많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세계 경제가 나빠지면서 급락하기 시작했던 생고무 국제시장 가격은 도무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고무농장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요와 공급 중에서 공급을 줄여서라도 수출 가격 인상을 유도하려는 등의 대책을 강구한 바 있는데 킬로그램당 10,000루피아까지 나가던 생고무 가격은 여전히 4,000에서 6,000루피아 선에 머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인도네시아 정부도 그 외에 다른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고무나무를 길러서 먹고 살던 농민들은 다 자란 고무나무를 베어내고 그 자리에 커피나무를 다시 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커피는 그런대로 킬로그램당
18,000루피아에서 23,000루피아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커피를 신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 월요일 동부자와 끄디리에서 16명의 비에리 은행 구자가 50만 루피아에서 500만 루피아 혹은 1000만 루피아까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털려버렸다는 SM의 기사가 뜨기가 무섭게 자카르타 비에리 은행 창구와 비에리 ATM 부스는 돈을 이체하려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비에리 은행이 해킹에 뚫려버린 것이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자기 돈을 다른 은행 구자로 이체를 하거나 현금을 찾아가느라 그런 소동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는 인도네시아 주민등록번호 시스템이 해킹을 당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은행이 해킹을 당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뉴스가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BULL 즉 공공사업부 및 주택사업부 바수키 장관이 전국 소수력 발전 건설 사업에 대한 정부 입찰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2개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입찰을 먼저 하겠다는 건데요. 그 하나가 동부자와의 자팀레렉 저수지고요. 또 하나는 서부 수마트라의 바탕아리 저수지 건설 사업입니다. 이 2개의 저수지 입찰이 끝나게 되면은 곧 이어서 자띠바랑 저수지하고 그락스라유 저수지의 소수력 발전 프로젝트 입찰을 하게 될 것이고 다시 2메가 2기를 놓게 되는 그락 바탕아리하고 2메가짜리 하나를 놓는 그락 자팀레렉 소수력 발전 프로젝트 입찰을 예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10개의 저수지 건설 사업과 소수력 발전소 건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두 75메가 미만의 발전소들 뿐이기 때문에 일본 투자자들은 입찰 자체를 기피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조코이 대통령 정부가 쌀 생산 위주의 식량 자급 정책을 추진했는데 이 정책이 다소 주춤거리면서 그 대안의 하나로 사구라고 하는 것을 재배하면 될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미 리아우주는 8만 6천 헥타에다가 사구를 심을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발표했는데 매년 6,500헥타씩 사구 농장으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구라고 하는 것은요, 일종의 야생야자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개울가라든지 강가에 잘 자라는 팜나무의 일종입니다. 보통 팔레지 10년 동안 언제든지 이 나무를 수확할 수 있는데 보통 나무처럼 베어서 그 안에 든 전분이라든지 섬유질을 분리해내는 그런 나무입니다. 전분은 우리가 보통 가닥가루라고 해서 식품으로 쓰고요. 섬유소는 가축 사료라든지 침대, 의자를 만들 때 그 안에 넣는 충진물 등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나무는 쓸데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구를 재배할 때는 그 사이사이마다 고추라든지 깡콩, 수박 등을 간작할 수도 있고 소라든지 오리 같은 가축도 기를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사구를 한번 재배해보자 하는 의견이 강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지난 15일자 신문에 보면 올드 솔로 와인이라는 즉 이름에서 브라스 끈주르라는 것을 마시고 있다 하는 그런 기사가 발견돼서 이것이 뭔지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브라스 끈주르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쌀로 만든 술인데요. 우리나라의 막걸리 비슷한 음료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알코올기가 전혀 없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발효 전 단계에서 이것을 마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하지만 끈주르는 쌀 막걸리처럼 탁하고 맛이 좀 답니다. 솔로는 물론 족자카르타나 프로커르토 같은 도시의 큰 호텔에 가게 되면은
아침 식사 때 각종 자무와 함께 끈주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자무 갠동안도 이걸 팔고 다니니까요. 꼭 한번 여러분도 맛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1966년부터 자바섬 주민들이 전통적으로 만들어 마셔온 그런 일종의 쌀 막걸리니까요. 이걸 우리나라 막걸리와 결합을 해서 좀 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즐겨 마실 수 있는 음료로 발전시키면은 큰 상품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인동포사회 소식을 간단히 전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름 아니고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 다녀온 바 있는 소위 인도네시아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갑자기 미투 현상이 온 정치권과 문화계, 심지어 종교계까지 또 학계까지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사실상 아이들 대부분은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고 어머니는 인도네시아 현지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시기에 우리나라처럼 미투 운동을 전개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침 한인신문은 대사관에서 다문화 가정 평창올림픽 추진위원단 초청 만찬이 있었다는 사진 기사가 전해지고요. 그 뒤로 인도네시아의 형사법에 성추행이나 성폭력의 경우 최고 12년형을 받을 수 있다는 기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대조 기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쌍방이 원해서 다문화 가정이 된 경우는 문제가 없겠지만요. 지금까지도 한국 아버지의 대부분은 자기가 어떤 시기든 인도네시아에서 불법적으로 낳은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그저 간이 공부방이라든지 임시 대책으로 명맥을 유지해 왔습니다. 뭔가 이제는 이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전해보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3월 19일 월요일 인도네시아 주간 뉴스 브리핑과 논평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